자, 일단 저희가 제목은 이렇게 좀 뽑았는데 일단 이 배경을 알려면 일단 최상병 사건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스파르탄 3000 네. 뭡니까?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자, 요거 스파르탄 3000 들어보셨어요? 300은 들어봤는데. 300은 뭐야? 300. 그 레오니다스 왕. 스파르타! 으아! 근데 우리나라에도 스파르탄 3000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2016년에 해병대가 연대급의 신속 기동부대를 만듭니다. 네. 그러면서 유사시에 평양으로 침투하는 게 임무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 커버리지가. 전역.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다. 24시간에 출동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 수륙 양용도 해야 되고 네. 첨단 장비가 있어야 갈 수가 있겠죠. 그동안 이제 대대급 신속 운용부대 있었으나 네. 연대급 부대 편성은 이번이 처음이다가 나온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거예요. 야. 근데 장비를 그래서 샀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네. 스파르탄 3000이라 별칭 이 부대는 이름을 자기들이 지었어. 스파르탄 3000이라고. 네. 유사시 주요 거점 지역은 평양은 물론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침투해서 선제 타격, 전시엔 뭐랍니까? 이걸로 이 장비로 이제 상륙을 하는 거죠. 커진 장비로 상륙하고 막 해. 근데 지금 당장 평양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당장은 못 가죠. 그러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당장? 아니 규모는 키워놨는데 이거 어디다 쓸래? 아니 전쟁에 대비해서 이제 훈련해놓는 거죠. 훈련도 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재해 재난의 긴급 대응 임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규모 키워서 대신에 준비도 하고 안보도 신경 쓰지만 대신 평상시에 준전시지만 우리가 당장 침투가 아닐 땐 뭐 한다? 재해 재난의 긴급 그렇죠. 그래서 재해 재난에 투입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재해 재난이 종류가 좀 많아요. 많죠. 좀 많으니까 이제 막 이런 것도 하고 산불도 울진 끄고. 대형 산불이요. 밀양 산불 현장까지 투입. 근데 문제는 이게 침투 기술이랑 맞붙는 재난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의 대활약. 예,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건데 이게 딱 봐도 이제 물에도 갔다가 이제 땅에도 올라가고 수륙 양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수해일 때는 굉장히 어때요? 그렇죠. 물에 어차피 뜨는 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핵심 역량을 투입해서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딱 지난해에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상륙 장갑차 2대. 2대 투입. 고무보트 17대. 동원해서 옥상들 고립 주민 구조. 근데 이런 사진이 이게 국민들 입장에 든든하다. 저 당시에 흰남노대도 되게 공포스러웠고 가니까 막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딱 그 KAAV 카브가 이러면서 막 국민의 안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평을 받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이런 생각. 예. 사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견은 물론 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작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올해 예천에 엄청 폭우가 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출동합니까? 수륙 양용 장갑차가 출동. 스파르탄 3000과 KAV 또 나간 거죠. 근데 올해 예천 폭우가 엄청나게 심각했습니다. 200 몇십 미리가 하루 만에 오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옵니다. 왜냐? 물살이 너무 세서. 그러면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잘했는데 올해는 뭐죠? 정황상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차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라고 한 겁니까? 사람이 직접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이 들어갔던 겁니다. 네. 지금 이거는 우위라도 입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뭘 입고 들어갔죠? 빨간 티만 입고 들어갔던 겁니다. 네. 저 당시에. 그러면서 뭐 해병대 마크 잘 보이게 빨간 티셔츠만 입고 들어가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 논란이 되겠죠. 지난달 18일 해병대 7포병 대대장은 휘하에 있는 중대장들과 수색 작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 직전에 열린 포병 대대장 회의에서 상부로부터 내일부터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대장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장병들을 물속에 들여보내라고 중대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한 간부가 장병들이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군화를 신겨야 한다고 건의하자
대대장은 지금 분위기 모르냐? 정신 차려라라고 면박을 준 뒤 지금 복장 통일을 하라고 난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해병대 자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물에 들어갈 때는 장갑을 잘 안 신어요. 장갑 안에 모래라든가 또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얼마나 먹겠습니까? 대대장 지시는 이후 중대장을 거쳐 현장 지휘관이었던 중위와 상사, 중사를 통해 장병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수사단은 대대장과 중대장은 물론이고 현장 지휘관 등 8명 모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안 되니까 사람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내성천이라는 곳이 여기가 내성천인데 네. 모래하천이라는 거예요. 모래하천은 어때요? 발이 푹푹 꺼지는 거죠. 말단의 현장 지휘자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이 시스템 문제가 있긴 그렇죠. 이런 포상을 또 걸었다고 합니다. 네. 실종자 발견 시에 14박 포상과 무리한 수색 동료였던 해병대.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제대로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위에서 어떤 실적이죠, 이것도. 네. 실적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구조의 전면에 나섰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것들은 좀 무리하게 좀 밀어붙였다라는 기사가 그 이후에 쏟아져 나왔고요. 그래서 최 일병이 순직을 하고 네. 1계급 추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병 사건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안타까운 순직 사건. 안타까운 상황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나니까 해병대에서 야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야 도대체 누가 그렇게 빨간 티만 입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게 도대체 누구야? 네. 수사를 해봐. 했더니 거슬러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지시였나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실질적으로 초동 수사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초동 수사를 쭉 해보고 관련자들 진술을 쭉 듣고 최초 결론을 냅니다. 자,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그렇죠. 초동 수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사단장한테서 왔다라는 네. 주장이 나오고 문자 같은 거 공개가 돼요. 네. 빨강색 추리닝 입고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 티 입고 작업. 이것도 저는 이게 핵심은 아닐지라도 이 기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5번. 군 기본 자세 유지 철저, 특히 방송 촬영. 야 카메라 찍을 때 똑바로 해라. 짝다리 짚지 말고 잘 나와야 돼. 그림 잘 나와야 된다. 약간 이거거든요 지금. 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건 이런 거죠. 1순위. 무엇보다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그렇지. 구조도 구조지만 장병 개개인의 안전 장구 확실히 하고 철저히 수색하고 야간에 어두워지면 즉시 수색을 중단할 것. 약간 이런 게 나오고 그렇죠. 혹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비극인 만큼 혹시 방송이 오면 애도하고 그럼 희죽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문자가 나오니까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건 누구 책임으로 볼 수밖에 없어. 수사단장은 아니 이거는 사단장이 지시인 거지. 이게 뒤집히죠. 네, 이게 뒤집히는 이게 뒤집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다는 게 나오면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사단장의 이야기도 살짝 바뀝니다. 네. 내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자, 30일을 이제 급박하게 들어가죠.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제 야 경찰로 그 자료 잠깐 넘기지 말아봐. 그 다음에 언론에 발표하지 말아봐. 네. 그러니까 일단 기자들이 술렁였겠죠. 네. 뭐야? 뭐 발표한다더니 왜 뭐 안 해? 있는 거 아니야? 8월 1일에 이거를 다시 강조해요. 그렇죠. 그 다음 날에 야 진짜 넘기지 마. 이때 박종훈 수사단장이 뭔가 일이 잘못됐음을 감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 단장이 경찰청에 넘겨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박종훈 단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단장이야 지휘 라인을 지금 기소 의견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사단장이 빠지면 누구만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연대장, 대대장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넘겨버리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볼 땐 어때? 야, 내가 넘기지 말랬는데 왜 수사단 대령 네가 왜 내 지시를 거부해? 너 항명 아니야? 항명, 명령에 반항했다고 해서 반항죄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 수사단장을 보직해임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자리에서 쫓아내버려. 국방부 검찰단. 그렇죠. 야, 해병대 수사단을 쟤 좀 털어봐. 왜 저렇게 항명한 거야? 그렇죠. 라고 수사가 착수됩니다. 국방부 기자들이 볼 땐 어때요?
뭐야 이거? 좀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막 취재를 막 들어오죠. 그러면서 덜컥 인터뷰를 해버립니다. 기자라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죠. 그 내용이 뭐요? 근데 왜 이게 지금 왜 안 넘어가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인터뷰를 해버려. 또 여론이 어때 근데? 여론이 야 사실은 아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치? 누가 봐도 사단장은 왜 빠져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뭐래? 아 그럼 집단 항명은 너무 세고 항명으로 그냥 바꿔줄게. 게다가 네. 이 인터뷰 과정에서 군 수뇌부들을 욕보였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이 추가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네. 사단장 도대체 왜 빼라고 한 거지? 네. 그럼 장관은 도대체 왜 빼라고 한 거지 갑자기?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김종대 의원이 제기하는 게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온 게 아니냐라는 게 1차 의혹이 나오는 대목인 겁니다. 중간 결제라고 아까 얘기는 했지만 그럼 중간 결제라도 국방부 장관이 결제를 했으면 종결된 사안이지. 그쵸. 그게 갑자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언론 브리핑까지 다 잡아놨는데 올스톱 된다는 거는 국방부 장관을 넘어선 그 누구 혹은 그거를 넘어서는 부처를 넘어서는 뭐 기관에서 빼라라는 지시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제 지난해에 윤 대통령과 사단장 사이에 인연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진 한 장이 이제 발단이 된 건데 네. 당시 태풍 흰남노 때 이 포항의 수해 현장을 방문하는데 그때 이분이 바로 임성근 사단장입니다. 바로 옆에. 그 이듬해에 그 공이 다 사라지고 하는 모습을 막으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들인 거고, 그러니까 일단 국방장관선까지는 올라온 거죠. 네.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거는 이제 특검을 통해 밝히자고 계속 하는 거죠. 네. 예,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주장이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발단이 된 거는 최수근 상병 사망 7월 19일 그 다음에 불과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사 다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이첩하겠습니다 했더니 국방부가 오케이, 국방부 장관이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31일에 갑자기 야 그거 가만히 있어봐, 그거 넘기지 말고 있어봐 하니까 박 대령이 야 이거 그냥 넘겨버리자, 더 어그러지기 전에 넘겨버리자 하면서 국방부는 야 그렇죠. 너 왜 내 말 안 들어, 집단 항명으로 보직해임하고 결국은 이제 해병대 사령부도 그 어떤 결정을 받아서 보직해임 의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절대 아니고 네. 뭔가 이게 계속 뭔가 소용돌이 치면서 중간에 자연스러운 흐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박정훈 단장은 구속영장은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법원도 구속하는 거 좀 지나치다. 아니 뭐 방송 인터뷰도 하고 어디 가나 정보 입고 그렇죠. 전투 입고 다니는데 무슨 뭐 도망갈 뿐이 아니니까. 그런 건 도망갈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락 된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로 인한 후폭풍입니다. 이게 과연 군에는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언론도 만약에 우리나라 뭐 50만 대군 중에 그렇죠. 49만 9천 명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 일부분이 물을 흐리거나 대국민 이미지가 잘못 나갔을 경우에 파장을 겪어본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를 내렸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것만 있었던 지시,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건 다 내팽개치고 그것만 그렇죠. 있었던 지시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앙일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최상병 사건 한 건만 있었겠느냐, 이런 대민 지원이라는 게 호흡기도 제대로 안 끼고 화재 현장에 가서 유독가스를 마시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고, 어쨌든 이런 여론들이 나고 사고 났을 때 책임자도 막 서로 싸우고 책임 안 지겠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병대 가고 싶어요? 그러면 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뚝 떨어지죠. 네. 지금 지원율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0.2대 1입니다. 가뜩이나 미달인데 지금 최근 석 달 동안에 거의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다는 거죠. 야, 안 되겠다. 네. 그 저기 지휘관이나 지휘자들 제대로 못 믿겠다. 우리 귀한 아들 거의 못 맡기겠다라는 게 사실 그렇죠. 부모들의 지금 기류 변화입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군에 대한 신뢰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